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떻게 건설되고 있을까? 아마도 이런 주제로 가지고는 제가 세 번째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자세하게 동영상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Y1 팹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가 아직까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죠. 이렇게 해서 이게 팹입니다. Y1 팹입니다. Y1 팹이고 요거는 아마 사무동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폐수 처리장 WWT고 요게 이제 CBU입니다. CBU, 이제 케미칼 쪽이죠. 케미칼하고 이제 가스 공급 시설이고, 여기가 이제 1호사죠. 154,000V 변전소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업 지역들이고, 여기까지 SK죠. 이렇게까지 SK입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는 거의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가 오늘 한번 중요하게 볼 거는 미니팹입니다. 미니팹, 트리니티 팹이라도 하고 팹 내부에 300mm 웨이퍼 기반 연구 시험 시설인 미니팹이 구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그 생산 설비가 없는 순수하게 설계만 하는 팹리스들이 많습니다. 이 팹리스들이 설계를 해서 이 반도체가 제대로 된지 생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MPW라고 제가 밑에 이제 소개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미니팹은 오로지 테스트만을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팹입니다. 거기다 설명을 드리고, 이 용인 Y1 팹은 HBM 등 4세대 D램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고, 이제 소부장 생태계가 한 50개 이상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배치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협력 단지가 있고 지금 팹1이 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가.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건설하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삼성은 이거 지금 600m가 넘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짓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짓는데 SK 하이닉스는 절반만 먼저 지어요. 그래서 절반을 3층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시작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바탕하고 여기는 나중에 2단계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조물들이 많이 진행되고 여기도 진행이 되고 여기도 진행되고 여기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협력화 단지는 아직 멀었고 요런 땅에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들이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을 쓰고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3차 4차 공장까지 이렇게 되고 밑에는 지금 변전소 이런 것들을 시작했고요. 하수 처리 시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하여튼 기대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산면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많은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는 AI 중심의 차세대 D램 수요를 여기서 대부분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지도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조금 줄여서 보면 이것도 제가 수집한 자료인데 요게 C하고 C는 위에 아까 조감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D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지금 팹1입니다. Y1 팹입니다. 용인 할 때 그 Y자를 쓴 것 같아요. 요게 1단계로 하고 요게 2단계로 합니다. 그리고 CBU도 요것도 1단계, 요것도 2단계. 1호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요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노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감도에 봤던 것처럼 지원동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요렇게 요런 시설들은 이제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미리 파일을 박는 그런 일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조금 보면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나오죠. 이제 부지 면적은
26만 평이고 1기를 얘기를 하는 1기, 4기 전체는 대략 한 59만 5천 평, 126만 평으로 하지만 부대 뭐 이렇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4기까지 쓰는 거는 대략 한 60만 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면적은 1기가 이제 41만 평, 4기 전체는 223만 평입니다. 1기의 면적은 1기 전체는 클린룸의 면적이 1기 전체의 클린룸은 7만 800평입니다. 그리고 1기 1단계가 3만 5천 평, 670평 정도 되죠. 4기 전체로는 28만 3,200평이죠. 그리고 이제 건설 기간은 25년부터 27년인데 이거는 요 1기 1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기 전체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또 많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WWT라고 있습니다. WWT. 요게는 이제 waste water. 그러니까 폐수 처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걸 그린동이라 하고 SK 하이닉스는 WWT인데 현장 사람은 따따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폐수 처리 시설이고, CUB가 있습니다. CUB 여기 보면 센트럴 유틸리티 빌딩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냉각수라든가 스팀, 진공, 초순수, 케미칼, 반도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팹은 이제 여기 이제 팹이 이렇게 돼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 CMS라고 또 있어요. CMS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이제 그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합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하고 구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영상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K 하이닉스 Y1 팹 내부입니다. 앞에 이렇게 보이시는 요런 보이는 부분이 팹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속 건물입니다. 보통 설명을 드리겠고, 빨간 크레인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크롤라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을 크롤라 크레인이라 그러고, 팹 쪽에 있는 크레인은 이제 타워 크레인이죠. 그렇게 보시면 여기가 팹이고 여기가 WWT 폐수 처리장입니다. 뭐 2분밖에 안 되는 동영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보면 이 지하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은 이렇게 지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지하 시설물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쪽의 부분들은 이쪽에도 이제 파일, 부속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나중에 파일을 박으면 진동이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상당히 이 토목공사가 삼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다 지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철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2월 달에 갔을 때도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도 다 지하입니다. 요게 이제 그 WWT라고 해서 폐수 처리장이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삼성도 보면 3차, 4차 공장에 보면 폐수 처리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목공사하고 팹공사, WWT, CUB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이 넓고 굉장히 빠르고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이런 모습은 좀 보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브릿지가 있어요. 삼성도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이 지하에도 시설이 많더라고요. 지하에도 많은데 삼성은 지하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뭐 조금 있는 배관 같은 건 당연히 지하로 가지만은 다른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 세계 최초로 메가 팹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3층 팹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면 3층 팹인데
전체 길이는 660m입니다. 평택 캠퍼스는 5차, 6차 공장이 661m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Y1 팹은 Y1부터 Y4까지 길이가 666m고 삼성의 이제 P5, P6가 661m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 1, 2, 3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 이렇게 비어 이렇게 보이는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돼서 요게 1단계, 요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폭은 188.6m입니다. 폭은 삼성보다는 좁아요. 삼성은 대략 한 21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건설하는 거는 336m 요걸 먼저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2단계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요 이제 도면을 계속 보면 평택 캠퍼스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3차 공장은 637m예요. 그리고 1차는 518m고 2차는 529m예요. 그런데 이제 5차, 6차는 661m예요.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 삼성전자 여기는 P1부터 P3, P4까지는 4층 저기 이제 클린룸이 4개입니다. 그래 2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트리니티 팹이라고 있거든요. 트리니티 팹. 요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인데 신문에서 여러 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트리니티 팹입니다. 트리니티 팹이고 그다음에 여기 EUV가 들어가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DRAM을 EUV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클린룸입니다. CR은 클린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층, 요게 이제 페이지 2죠. 그리고 이게 페이지 3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CMP가 들어가고, 겐트리, 이게 이제 위에 이제 통로죠, 통로. 여기는 사람도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관도 다닐 수가 있고, 이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CUB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거를, 복합동인, 제가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서 삼성하고는 구조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첨단 팹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트리니티 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트리니티 팹은 용인 반도체 클래스 내 구축되는 첨단 테스트 베드입니다. 테스트 베드. 그 다음에 미니 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명칭은 정부, SK 하이닉스, 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요. 그래서 트리니티예요. 그래서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 공장이 없는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이 반도체가 잘 됐는지 어디에서 이 생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1년에 그걸 몇 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팹리스들이 급하면 어디로 가느냐? 대만의 TSMC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유망한 그 팹리스들이 이 삼성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TSMC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런 잘못된 것을 알고 MPW라고 해서 이제 팹리스들의 설계를 조금은 더 많이 이제 시험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SK 하이닉스가 약 1조 원 규모. 아까 보셨잖아요.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그게 1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용인시는 이제 한 400억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많이 넣어놨으니까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와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거를 MPW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 그래가지고 협력사들이 설계한 설계 도면을 갖고 오면 이것을 생산을 해줘요. 생산을 해주는데 기존의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동 시제품 제작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팹리스들은 빨리 하고 싶겠죠. 자기들은. 근데 삼성은 또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MPW는 삼성전자가 칩 개발 초기 고객들이 팹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최신 공정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룡 셔틀버스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25년 MPW 일정을 보면 여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4나노, 5나노, 8나노, 14나노, 28나노, 28나노, 28나노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4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의 최신 팹 SF4X죠. 4월 달에 이렇게 6월달, 9월달, 11월. 그러니까 팹리스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개발해가지고 삼성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5나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고 8나노, 14나노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12인치 웨이퍼 300mm를 얘기를 하는 거고 8인치 옛날 그 구형 팹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뭐 65나노라든가 90나노라든가 130나노라든가 이런 것들도 월별로 이렇게 쫙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도 그 팹리스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을 다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팹리스들이 일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반기 단위로 해서 주요 MPW 일정이 고정되어 있고 최신 공정에서부터 아주 그 레거시 공정까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설계 검증 시 시제품 제작을 위한 매우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용인에 이게 트리니티 팹이 있으면 저런 거하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돌아가니까 트리니티 팹하고 얘기가 잘 되면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1단계, 2단계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를 먼저 하는 거죠. 35,670평, 35,130평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팹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요게 이제 페이지 3, 페이지 2, 페이지 1 여기에 이제 그 미니 팹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삼성전자가 팹을 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요것도 예를 보면 단계별 계획입니다. 단계별 1단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1단계가 지금, 이제 Y1 팹이죠. Y1 팹. Y1이 요게 사실은 Y1, Y2, Y3, Y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일정대로 SK 하이닉스는 잘 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게 Y1 팹인데, 팹이잖아요. 그래 1단계 여기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절반. 그 다음에 요게 어지간히 되면 2단계. 이런 식이에요. 삼성전자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CUB도 1단계, 2단계. WWC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확실히 삼성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진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가 굉장히 많은데 삼성은 지하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지하 부분입니다. 다 지하 부분이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제 여기는 그 팹 내부입니다. 팹 내부인데 이게 격자보라고 하는 거예요. 격자보.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그 페이지 1인데 여기가 이제 1층, 2층, 3층인 거예요. 그래서 격자보가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런데 뭐 악세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게 깔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잘 진행되고 있다. 지금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SK 하이닉스를 뭐 이렇게 상대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최근에도 보면 무슨 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오셨는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부가 지금 안 되는데 하여튼 저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이주야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영상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해서라도 한번 중간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